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 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 오늘은 놀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혹시 첫 번째 놀이에 대한 영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은 이 시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놀이 두 번째 시간, 지난 첫 시간은 놀이의 가치에 대해서 놀이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아이가 혼자 놀거나 친구들하고 놀 때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재밌게 잘 놀면서 배워가는데 엄마에게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엄마가 어떤 소통 기술을 말하자면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스킬들을 어떻게 써주면 아이의 자존감도 높이고 또 아이의 기본적인 놀이에서 주는 그 효과들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으로 놀아주는 방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놀이는 놀이 자체가 즐거워야지 놀이의 그 앞 시간에 얘기한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이가 공부하는 것처럼 재미가 없다거나 엄마가 시킨 대로 놀아야만 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아이들이 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엄마하고 놀다가 아이들이 안 놀래 이러기도 하고 삐져서 또 때로는 그냥 혼자 노는 걸 더 즐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부모가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놀이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 마음대로 또 마음껏 놀 수 있을 때 놀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놀이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거 해, 레고 저거 꽂아봐, 왜 그걸 거기다 놓냐, 옆에다 빼고 해, 삐뚤빼뚤 쌓지 마, 똑바로 쌓아,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명령을 하고 부모가 원하는 식으로 통제하는 놀이를 한다면 그 놀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재미도 없고 그 놀이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략적인 놀아주는 스킬들은 부모가 주인공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놀이의 주인공이고 부모는 그 주인공을 가장 주인공답게 만들어주는 양념을 좀 쳐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건 5가지인데 요 이니셜을 따면은 P-R-I-D-E예요. 프라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이럴 때 쓰는 프라이드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아이들이 뭔가 엄마와 아이들 다 뿌듯해지고 느낌상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상호 교감하는 방법도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느끼게 되고 또 부모하고의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프라이드에서 첫 번째 P, praise, 칭찬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칭찬에는 2가지 종류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칭찬이에요. 잘했어. 구체적이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는 그 아이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칭찬 말고 구체적인 칭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직접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와, 우리 민우가 그 조그만한 구멍에다가 작은 레고를 막 돌려서 꽂는 걸 보니까 우리 민우 손이 엄청 야무지네. 야, 그래, 아주 야무지게 잘 꽂았다. 요런 게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자, 이 구체적인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 행동을 수정할 때요, 어떤 내가 고쳐야 할 행동 말고 그 반대되는 행동, 예를 들어서 맨날 정리 전혀 안 하는 아이인데 어쩌다가 정리를 좀 해놨다, 책상 위가 깨끗해졌다, 그럴 때 정리 안 할 때 너 왜 정리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지저분해, 이게 아니고 정리를 잘 해놨을 때 와, 우리 지영이가 책상 위를 아주 깨끗하게 치워놨네, 와 진짜 청소를 아주 잘했다,
요렇게 했을 때 행동 수정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구체적인 칭찬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입에 그것이 착 붙게 하고, 아이들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걸 칭찬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칭찬이나 구체적인 칭찬이나 어쨌든 칭찬을 많이 해줘라. 뭐 예전 같은 그냥 이러고 지나갈 거를 한마디쯤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프라이드에서 두 번째 R은 reflect예요. 이건 반영하다라는 뜻인데, 반영하다는 것은 아이가 말한 메시지를 부모가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들려주는 걸 의미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용과 이해를 전달해 주는 거죠. 뭐 그대로 따라해 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좀 더 길게 부연해서 설명을 붙여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건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주는 메시지를 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면 나는 여기다가 이 레고를 옆에다가 이렇게 꽂을 거야. 그러면 이게 로봇 다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아 우리 지영이는 로봇 다리를 옆으로 꽂아서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주는 게 반영하기예요. 네 말을 지금 아주 잘 듣고 있어.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럴 때 아이들은 아 엄마 아빠가 건성건성 나랑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매우 잘 경청해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감정 코칭 양육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모가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아이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육아예요. 매우 중요한 육아의 기초죠. 네. 기초가 원래 좀 어렵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라이드에서 I, imitate예요. 모방하다, 따라하다라는 의미죠. 아동심리학자에 의하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행동이나 자기의 말이나 이런 것을 따라했을 때 환희를 느낀대요. 그냥 행복 정도가 아니고 환희를 느낄 정도로 아이들이 행복해 한대잖아요. 자, 그 말은 부모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신뢰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대로 따라해 줬을 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 내가 하는 행동을 지금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따라하는구나, 또는 내가 지금 올바른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결국은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 imitate, 따라하기 또는 모방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 모방할 때는 부모가 아이가 틀린 것을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내 기차는 하늘을 뷰 날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어떤 부모님들은 간혹 무슨 기차가 슝 날아가냐, 기차는 칙칙폭폭이고 비행기가 하늘을 슝 날아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건 아니에요. 창의성도 미래 인재상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요소였잖아요. 부모가 창의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을 우리 지영이 기차가 슝 날아가는구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기차가 슝 라고 엄마가 아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척 즐겁겠죠. 옛날에는 그거 아니야 이랬던 부모가 그냥 그대로 따라해 주니까 즐겁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 그 다음 프라이드의 네 번째 D는 describe예요. 묘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중계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나운서가 경기를 보면서 중계하듯이 그냥 아이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우리 지영이가 뭔가 그리고 있네. 와, 왼쪽으로 쭉 선을 하나 긋고 또 쭉 긋고 쭉 긋고 점점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많은 것 같네. 와, 우리 지영이가 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렸구나. 와, 색깔도 시꺼멓게 막 칠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묘사하기는 부모가 계속 행동을 묘사해 주는데, 내향적인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좀 뺏겨요. 그래서 엄마 그만 말해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내 아이의 특성에 맞게 외향적인 아이는 막 흥미롭게 의성어까지 붙여가면서 아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지영이가 자동차를 멋있게 그렸구나.
그런데 이때 자동차가 멋있네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영이가 자동차를 멋있게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좋고, 나비가 팔랑팔랑 날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성어나 의태어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죠. 이런 묘사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놀이의 주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을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놀아도 좋아, 이런 거를 사인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행동에 내가 누군가에게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주인공이 된 놀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프라이드의 E. E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enthusiastic, 좀 열정적인 그런 의미. 엄마도 아빠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너하고 즐겁게 놀아준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끔 해주면 아이가 더 즐겁고 더 대우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시간을 때워준다고 생각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 또 하나의 의미는 enjoy. 엄마나 아빠,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아준다는 말보다는 함께 논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즐겁게 열정적으로 아이와 함께 놀아줄 때 아이도 진짜 즐겁죠. 그죠? 억지로 놀아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런 5가지, 프라이드의 P, 칭찬, 그 다음에 R, 반영하기, 그 다음에 I, imitate, 모방하기, 따라하기,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하기, 중개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엄마도 아빠도 놀이를 즐기고 그리고 좀 열정적으로 같이 놀아주는 요 5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봐서 힘든 거지.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좀 쉬워져요. 처음에는 이걸 막 계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처음에 5분 하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고요. 어디 하나 써붙여 놓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놀이의 주인 자리를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뺏어오게 되죠. 하지마,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부모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 때는 아예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야단치는 것,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좀 비아냥 그리듯이, 간혹 가다 보면 엄마들이 칭찬처럼 아이를 비아냥, 뭐 좀 그런 약간 엄마는 칭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살짝 비아냥, 아이고 그래도 남자라고 힘쓰고 있네. 아이가 애를 써서 막 로봇을 막 이렇게 힘주면 남자라고 힘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엄마가 대견하다고 하는 얘기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대로 칭찬해주면 되죠. 와, 야, 우리 민혁이가 아주 그냥 손 힘이 엄청 세네. 우와, 우리 민혁이가 로봇 다리를 하나 쫙 완전 펼쳤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묘사하기, 칭찬하기 다 들어가는 거죠. 또 비난하는 말도 포함되죠. 여러분들이 아이가 막 삐뚤빼뚤 싸우면,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삐뚤빼뚤 꽂다가 결국은 다 썰어져가지고 너 울고불고 엄마한테 막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는 묘사하게 해주면 돼요. 삐뚤빼뚤 꽂고 있네. 와, 위에 게 흔들흔들. 그네 타는 거 같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나요? 됩니다. 안 되는 어머님들 안 계세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맨날 자전거 탈 때도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피아노 칠 때도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연습 그냥 혼자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냥 연습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작용, 긍정적 상호작용 기술 5가지 프라이드 기술을 배웠는데, 이것은 PCIT라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 때 쓰는 치료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보통 아이들에게도 해줬을 때 너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보통 아이들에게도 많이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애쓰셨네요. 자, 이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방송 보자마자 옆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랑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실천해 보실 엄마 아빠, 자, 오늘도 파이팅!